김 대표님께는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종합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생중계로 테스트받고 감시당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부처, 국민? 아니다. 오히려 감시당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이 부처 업무 받고 이걸 갖다 생방송으로서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라든지 또 부처에서 보고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좀 전에 이제 원전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이제 김성한 환경부 장관을 가지고 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당의 이제 자기 친정집 식구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부 장관의 말도 물론 농담적으로 했지만 말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부를 출범하면서 중도 실용주의적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자신은 에너지 뭐 정책의 변화다 그러지만은 국민들은 다 탈원전 정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알고 있은 거고. 이걸 갖다 다시 회복시키는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3년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적용했는데 개우 원전 학계나 원전 또 산업 이 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2014년도에는 원전 제로화까지도 원전 아예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원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원전 제로화까지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게 2014년도 정확하게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갈 때 이 AI 산업을 제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AI 산업 기반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산업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하면 뭐합니까? 막대한 전력 수급이 뒷받침돼야만이 이 AI 산업이 기반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전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탈원전 정책으로 이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진영 내에 압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방 이걸 다시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주무부처인 김성한 환경부 장관 당신의 생각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라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던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감시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그런 이제 부담도 있다. 나는 이 원전 이 지금 현재 발전소 문제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진정 어린 중도 실용주의 정부면은 과감하게 진영 논리를 깨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두 분은 또 이제 외교 통일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국회 외통위도 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 대표님 지금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자주파 대 동맹파, 동맹파 대 자주파 이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사실 이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뭐 돌아가면서 새해마다 업무 보고를 올해는 통일부에서 셋이 같이 하기도 하고 국방부에서 하기도 하고 외부에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로 돌아가는 유기체였는데 지금 누가 회의에 불참하고 나오지 않고 대립하고 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취급되는 이제 자주파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으로 대표되는 동맹파가 북한 비핵화랄지 두국 간으로랄지 NSC 구성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대립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또 여당에서는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듯한 발언도 나온다. 이런 지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이 문제 빨리 조기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같이 가야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와 통일 문제가 지금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통일부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없는 부처죠, 통일부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 베트남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고유한 그 부처의 업무가 있어요. 근데 외교부는 또 외교부대로 그러니까 보통 외교부의 파트너가 국무부인데 네. 그 경우에는 보통 외교부가 국무부하고 만나서도 주로 무슨 논의가 있냐면 만나서 논의의 절반이 북한 문제예요. 한반도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부 업무하고 중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동영 장관의 생각은 외교부는 외교부 사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남북 관계 관련돼서는 통일부가 별도로 국무부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한 겁니다. 네네. 이게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어느 게 유리할지 한번 판단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교부가 이것을 다 끌어안고 갔을 때 또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부는 외교 현안 또 경제 통상 현안까지 있는데 남북 관계 현안 때문에 도리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거꾸로 그 문제는 통일부에 떠넘기고 네. 통일부는 좀 더 그런 그 다른 외교적 싸움과 분리해서 남북 관계만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과 별도로 창구를 만들어서 대화하는 것도 나쁜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이게 그 마치 부처 간의 어떤 밥그릇이나 그 권한 싸움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네. 이 문제 그래서 저는 뭐 위성락 안보실장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거는 빨리 만나서 서로 간의 각자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좀 나서서 교통 정리를 지금 해야 될까요? 이런 행태죠. 예. 대통령실은 쉽게 말하면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애교 안보 이 정책을 갖다 존중해 주는 입장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는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같이 호흡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간세 협상도 그런 거고 통상 문제도 그런 거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 기조화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보실과 외교부.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민주당은 또 자주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뒷받침 지원하는 그런 행상행국이에요. 이런 것은 엇박자나 이게 단순히 이제 부처 간의 갈등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정동영 장관의 저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독자 노선이에요. 이 부분은 국가 외교 안보 특히 남북 간의 이런 오랜 지금 80년 가까운 이 대치 상황 정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이 재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한 가운데 북한의 이제 도발적 행위를 갖다 선제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늘 굳건한 한미 동맹을 우선했어요. 그런데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대려 물론 통일부의 입장은 또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통일부 부처의 그런 업무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입장을 또 가져가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맹파 그리고 이제 자주파 뭐 대표적인 선수 정동영 장관하고 그런 알력 갈등 정도로 봐서는 안 돼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미 동맹 굳건한 것이고 남북 관계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이걸 정동영 장관의 독자적인 어떤 판단으로서 남북 관계로서만 협소하게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조금만 더 예, 설명을 간략히 듣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동영 장관도 한미 동맹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통일부든 외교부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이어가고 또 남북 관계 현안도 푸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외교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가 시체 말로 그 외교부 일에 여러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반면에 통일부로서는 이것을 좀 더 독립 변수로 놓고 다룬다는 측면에서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한번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부처 장관들 모아놓고 어느 입장이 옳은지. 그래서 그 입장이 결정되면 그 부처의 손을 들어주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한 말씀만 더 언급하면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훈련, 이 1년의 훈련 그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국가 간의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한미 간의 안보 전략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정동영 장관이에요. 네? 그러면서 두 국가 입장을 갖다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큰 지금 이제 정부 내의 갈등이죠. 이 알겠습니다. 차이를 이거는 대통령이 바로 잡아줘야죠. 예.